김대중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1971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 사람의 그 교활한 지혜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에서 예를 들면은 여당이나 정부에 대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내일까지 답변을 하고 엄포를 놓고 나갑니다. 나가서는 뒤에서 뭘 하냐? 뒷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수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서나 보좌관한테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지가 전부 수표, 그때는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표를 받아가지고 자기 얘기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1997년 대선 때 우리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당선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청천의 병력이었죠. 그런데 그때 김대중이 당선을 저지시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최대 요소가 뭐냐? 강삼재 씨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대중의 비자금 650억이 있다는 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김태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사에 착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은 잘못은 제가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이해창이가 떨어지고 김대중이 대통령 된 겁니다. 네. 김태희 검찰총장을 불러다가 하지마, 수사하지마. 제가 나중에 이 양반이 대통령 때는 저를 모른 척 하다가 대통령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가서 밥을 한번 얻어먹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습니다. 왜 그때 강삼재가 터친 650억 비자금을, 김대중이 비자금을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했더니 민란이 일어난다 하지 않아. 아이고, 이거 일국의 대통령 지낸 분이 말이죠. 밀란이 일어난다고 그게 겁이 나서 김대중이 엄포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인재 서포트 했죠. 이런저런 안 되려니까 정말 도둑을 맞으려니까 집안에 개도 짖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얘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패배한 다음에 미국으로 일본으로 왕래하면서 박 정권을 비판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1973년 2월 달에 김대중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자그마치 4천만 달러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지 아십니까? 우스노미야 도쿠마라는 김일성이 친구가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좌파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툭하면 평양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오곤 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고 온 직후에 제가 75년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개요대학에 제가 수학을 하고 있었는데 개요대학에 우스노미야 의원이 특강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명함을 보고 조선일보 기자냐고 이 사람이 이북의 조선일보 기자로 착각을 한 겁니다.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는 나중에 발각이 되면 내 조선일보 특파원이 맞단 말이야. 그러려고. 근데 묻지도 않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북한의 조선일보 기자인 줄 알고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속말을 다 합니다. 김일성이하고 무슨 얘기했단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김일성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김대중 씨에게 봉투를 하나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봉투입니까? 그랬더니 돈이 든 봉투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거는 그 당시 밝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비서가 무라카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캐낸 것이 4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이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은
일본행 61억엔,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그게 73년 2월이거든요. 근데 73년 8월 15일 날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이 자금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한민통, 한국민주회복 국민회의 의장으로 취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위기를 느낀 이후락 정보부장이 이 사람을 납치를 해온 겁니다. 납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북이나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김일성이 쫄개 노릇이나 하다 말 건데, 납치해가지고 이 사람 키워졌어요. 그래서 이후락 씨가 천리의 일실로 잘못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가장 신이 많은 자기 부인 이희호 씨하고 박지원이하고 둘이를 일본 센다이로 보내서 그 돈을 찾아왔습니다. 김일성한테 받았다가 교포한테 맡겨두었던 61억엔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김정일은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가 정상회담, 난 정상회담이라는 낱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슨 놈이 정상회담입니까? 저쪽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무장 집단의 괴수고 이쪽은 우리 민중이 뽑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해서 동격으로 정상회담이 됩니까? 우리가 해발 2000m라면 저긴 300m도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상 이게 우리 언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뜨거운 감자가 돼서 또 빨갱이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뭔가 하면 증거대라. 증거 안 되면은 형사 민사 고발한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조선의 제도를 활용하자. 무슨 제도냐? 첫째 선거제도, 둘째 사법고시제도, 셋째 언론고시, 그 다음에 종교, 교육,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공작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한 놈 앞에 300만 원씩 줘서 보냈습니다. 74년에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고척들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뭘 맺는지 아십니까? 서울 워카힐이 있는 까치산 뒤에다가 고시원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 곳에서 서울에 10군데 고시원을 만들었는데요. 김일성 장학금으로 고시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된 사람이 1년에 한 군데서 평균 6명이 합격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10곳이 있으니까 1년에 60명이 사법고시에 합격이 됩니다. 1980년경부터 이런 사태가 이래요. 이거 80년부터 따지면요, 90년, 2000년, 2010년까지 30년 동안에 서울에서만 60명씩 30년 동안 1800명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빨치산이 무죄라고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요. 국가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무경화한 일이 있습니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해보지 못했는데요. 18대 국회 때 제가 모 신문사 정치부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당시 한나라당에 재적 국회의원이 한 152명 정도 됐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관이 확실한 빨갱이가 아닌 국회의원이 23명입니다. 23명. 그 중에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김기춘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이 19대 국회에서 공천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는 제가 보건대 손가락으로 해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이, 나머지는 이게 그런 이 물에 물 탄 것 같은 이념 가지고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이 건국 직후의 국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건국 직후에도 그때 200명인데 200명 가운데 돌아가신 반공검사 유명한 오제도 씨가 조사를 했더니 60명이 빨갱이들이에요. 그래서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이 60명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익희 국회의장이 이 사람아, 내가 체면이 일찍이래 60명씩이나 잡아가면은 난 어떻게 쓰면 좋으냐. 그래서 추리고 추린 가운데 17명만을 잡아갔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6.25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탁드리건데 인터넷, SNS를 통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제 주변에 대구에 계신 서석구 변호사라든가 지만원 씨 또는 조갑재 이런 양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통해서 문재인이가 받은 48%가 요다음 선거의 58%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저와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3일 만인 4월 1일자로 대공 기능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 술책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주로 그 국정원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나요? 저는 29년 동안을 평생 국가 보안 정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듣기를 휴민트 그리고 뭐 휴민트가 무너졌다 그랬는데 휴민트가 뭡니까? 그 휴민트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인적 정보망을 휴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관이라는 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간접적으로 협조망을 통해서 수집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망을 가리켜가지고 일명 휴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도 휴민트 중에 한 명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정식 정보관이니까 제가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협조망을 가리켜서 휴민트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망이군요, 망. 망이죠, 그렇죠. 망이라고 보면. 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정원의 가장 큰 본연의 임무가 대공 업무 아닙니까? 다른 강도 잡고 도둑 잡고 하는 건 뭐 경찰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북한의 대공 업무를 하는 휴민트 조직 그리고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몇 명이나 나오시게 됐습니까, 선생님하고? 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대한민국을 소위 말하는 적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국정원의 전문정보수사요원 581명과 581명. 대공경찰 2,600여 명. 기무사 대공수사요원 600여 명. 검찰의 전문공안검사 40여 명을 일시에 다 잘라버리고 대한민국 이 정보수사기관에 대공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손을 놓고 있고 대북 정보 업무는 완전히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98년 4월 1일 이후로 대공 기능이라는 건 완전히 말살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 내에 아니, 국정원뿐만 아니라 대공경찰도 2,600명을 없앴고 그 다음에 기무사, 보안사의 대공수사요원을 600명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안검사, 이 대공의 아주 이 전문인 공안검사를 40여 명을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 자체를 없앴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바꾸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없애버렸죠. 자리 자체를 없애버렸다. 기능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